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오늘로 이제 대선까지 10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누구실까요? 궁금하시죠?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말씀이 많으세요. 근데 아이디어도 많으세요. 그리고 강성, 초강성. 하지만 굉장히 웃음이 많으시고 미소도 아름다우신 분. 에너지가 넘치시고 1인 시위도 많이 하시고 피켓 시위도 많이 하시고 고소고발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항상 웃으시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댓글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오늘의 이재명 후보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일정표 보시면 오늘 11시에는 K이니셔티브에서 생애 첫 투표자답시오 젠지 능력 평가라는 걸 하는데요. 젠지 능력이 뭘까요? 네, 젠지 능력. 젠지 능력은 젠지가 제네레이션 Z, G를 의미하는 건데 10대 중후반부터 20대까지를 의미를 해요. 근데 후보님께서 이번에 10대 생애 첫 투표자인 고3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쇼츠도 만드시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세들이 쭉 있는데요. 12시 20분에는 경기 부천시에서 유세를 하시고 2시 20분에는 안양시로 넘어가셔서 집중 유세 하십니다. 오후 4시에는 경기 시흥시에서 유세하시고 오후 5시 50분에는 안산시에서 유세하실 예정입니다. 유세 가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여러 지지자분들이 또 연설해 주시고, 또 정말 백미는 우리 후보자님 연설이지만 그 연설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뒤풀이도 있고 이 시너지 댄스팀의 멋진 댄스도 보실 수 있고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이잼 덕질 메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니까. 네, 우리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방금 전 시민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축구를 하고 홍보하는 축구를 하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축구복장 그대로인데요. 근데 이 축구복장이 MC 장원 복장이에요. MC 장원? MC 장원 팬클럽들이 만든 옷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아침에 MC 장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네. 왜 이재명 후보님이나 유세 현장에서 찬조연설, 지전설 안 해요? 그렇지. 따졌죠. 그랬더니 자기한테 연락이 안 왔대요. 정말? 그럼 남은 10일 동안 발로 뛸 거예요? 그랬더니 MC 장원님하고 네. 강성범 개그맨님하고 전격 이제 지연설하러 다니겠대요. 와, 너무 좋다. 네. 어저께 제주도에서는 박혁권 배우님 나오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원종 배우님, 이경 배우님, 장동직 배우님. 맞아요. 오늘 또 이제 곳곳에서 영등포 유세도 가시고 인천 계양 유세도 가신대요. 네. 후보님 안 계셔도 그쵸, 후보님 안 계신 데 가서 연예인분들이 가서 구름대 반주를 모아서 후보님 응원하시겠다 해서 저도 그분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 비책명 만세 안진걸.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또 응원 시민모임에서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오른쪽에 드신 거는 25cm, 25cm에서 지지자들이 들고 지키고. 다닐 수 있는 거. 왼쪽은 비책명 만세. 예전부터. 옛날 응원보. 이재명 후보님이 특별히 선대위에 이번에 비책명 본부를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책명을 계승해야 된다 제대로.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고요. 또 저희는 이재명 후보님과 선대에서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라는 그동안 역대 선거랑 다른 선보는 없는 정말 서민중산층들의 민생과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약과 정책을 모으고 있는 그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백하고 계시는 안진걸 소장님이십니다. 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 어때요? 너무 밝고 맑고 희망차고 활기차입니다. 너무 귀염귀염하죠. 저희가 이 비상계엄과 내란 폭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쵸. 그들을 파면시키고 국민들이 심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무섭게 심판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선거의 의미는 매우 엄중합니다. 네. 저는 웃음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네. 괴롭고 엄중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권자들이 네. 드디어 정말 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억눌렸던 경제 민생을 회복하는 걸 네.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아, 그쵸. 잘하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지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활기차게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 스튜디오가 제대로 구현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덕질 방송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네, 네, 이재명 네. 후보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좋아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오늘 에피소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유, 오늘 청자님들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까지 빨리 당원분이나 지지하는 친구들 연락하십시오. 네, 네. 이재명 후보님하고 제가 1995년부터 알았는데 와, 저 이거 처음 제가 알았어.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만 네네, 싹싹 이재명 뽑아서. 후보님 책을 봐봤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아무도 모르는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네. 않는 에피소드. 예, 제가 제 첫 번째 책 되돌아보고 쓰다는 일부는 썼어요. 네네. 하지만 다 못 쓴 이야기. 그 오늘 이야기. 풉니다. 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의정부 유세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네. 아우, 정말 거기서 영광이었죠. 보람이고. 이재명 후보님과 뜨거운 포옹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영상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분단의 바람을 넘어 평화의 바람을. 와. 아니 저는 그날 정신, 예. 네, 그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네. 연설한 다음에 이제 네네. 그 다음에 후보님 바로 오셨거든요. 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네네. 죽을 고비, 그다음에 맞아요. 정치 검찰의 어마어마한 탄압, 온 가족을 도둑내려고 하는 그렇죠, 시도. 그렇죠. 저는 저도 모르게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그 응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전달해줬고 저만 짝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후보님이 자세히 영상 보니까 등짝을 많이 두드려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좋아라. 지금 여러분 저 몹시 행복합니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아까 안으시는데 눈에서 하트가 아주 그냥 뿅뿅 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지 오래됐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대표님이시고 후보님으니까 자주 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적인 거 공적인 거 완전 차이가 있는 거고 굉장히 네, 그런 네. 걸 또 잘 구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달간은 못 뵀어요. 근데 너무 반갑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최근 몇십 년간 예전에 우리 김대중 맞아.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가 이렇게 다 죽이려고 그분들이 드는데 겪었던 그런 진짜 죽음과 같은 고통들 너무 안쓰럽죠. 그런 정책 탄압을 다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안쓰러워갖고 네. 저도 모르게 으아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 영상만 보면 굉장히 귀여우신 분인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또 연설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아닙니다. 적정적인 아이고. 연설을 해주셨어요. 한번 유세 한번 틀어봐 주시죠. 이곳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망쳐놓고 이제서야 자영업자를 야하는 척하는 가증스러운 국민의힘당이나 후보들이 아니라 평소에도 오로지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들 위해서 있어온 이재명 후보만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 국민들께 강력히 추천하고 또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 저거 갖고 가셨네요. 먹사내즘 어디 잘 가시든지 사내즘 항상 이재명 갖고 후보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와, 아니 정말 저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모습 예.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유. 그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간절하고 결연하게 말씀하시지만 얼굴은 항상 웃고 계셔. 제가 다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고 네, 하는 네, 일이잖아요. 네. 밥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세상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죠. 근데 네. 또 연설할 때는 처음에는 웃었어요. 우리 의정부 시민들 많이 오셨길래.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이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로 거기가 동네 이름이 또 행복로인 거예요. 행복로. 아, 그리고 자영업 행복로. 밀집적인 거예요. 네네. 자영업자들, 서민, 중산층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살아오고 연구해오고 활동해온 이재명 후보님은 하나라도 더 알리고 싶은 그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연설 끝나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해냈던 일들을 제가 다 메모를 해놨는데 네네. 그걸 빼먹은 말을 거예요. 못했어. 여러분 무상교복 누가 했습니까? 그렇지. 공공산후조리원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청년수당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1%로 서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 이재명. 대출 누가 해줬습니까? 이재명 해야 되는데 진짜. 그걸 빼먹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핵심인데. 아니 근데 아 속상했어요. 선거 때가 되면 어떤 후보든지 뭐 소상공인 살리겠다, 민생 살리겠다 네.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네. 거 보면 알잖아요. 그
그저께 카페 단체 맞아. 대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선했는데 그걸로 그 커피 120원. 온두값이 120원이라는 걸로 막 음해하는 거. 트집 잡지 말라. 온두값이 120원인 건 당시 2019년도에 특채가 됐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게 원가가 아니라 맞아. 온두값이라는 건 그렇지. 시청자가 아는 거지. 아니 원가가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모든 원가가 온두값만 온값니까? 당연히 온두값에다가 인테리어 비용, 임대 비용, 인건비, 그다음에 커피는 기계값도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노하우 비용, 교육 연수 비용. 그래서 원가가 한 당신 한 1,000원, 2,000원이었고 지금이 3,000원쯤 더 그걸 후보님이나 제가 모를 리가 없어. 근데 그걸로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 민생경제나 자영업자들 위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로 공격하는 건데 모르는 거야. 커피집 사장님들, 카페 앞에 사장님들 싹 모여가지고 지선을 하면서 너무 속이 시원했어 그냥 진짜. 딱 정리가 됐는데 맞아요. 그것을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다음에 선대의 민생본부 정말 잘해주셨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분들 모시고 간담회 달라 그래요. 이제 저희 서민중산층 살리기위원회에서 자 행복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제가 잘사는집위원회에 소속된 서민중산층 살리기위원회인데 국민이 먼저는 잘 사는 집을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보여줬고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고난이 대통령의 고난에 비하면 매우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권력이 아닌 고난, 일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생겼잖아요. 이제 생기게 되면 저희는 끝까지 지금 뭐 한 표라도 더 호소해야 되고 정말 아슬아슬하다, 박빙이라고 생각하는 심정으로 절박이 뛰지만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아마 성남시하고 경기도시장 그다음에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일을 뛰어넘는 엄청난 민생경제 살리기, 국민경제 발전 비책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지지 않으실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서민경제, 중산경제 살리는구나. 자영업자, 동네 경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번 선대위를 보면 정말 톱니바퀴가 탁탁 맞아 돌아가듯이 너무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후보님께서는 쭉 유세를 다니면 그 뒤를 짚어가면서 우리 뭐 잘사니즘, 먹사니즘, 편사니즘 이런 분들께서 직접 가서 간담회하고 이야기 맞습니다. 듣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또 후보님한테 들어가고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서민중산층 경제 살리기에 있으니까 방송 나갈 때마다 우리 위원회 좋은 정책이나 제안을 보내달라. 우리 지금 델리민주TV로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1,000개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물론 그게 다 선대 정책은 될 수는 없죠.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서 검토를 하고 최초의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에 아주 괜찮은 건 다음 주 중에 잘사니즘이랑 선대본이랑 같이 발표달라고 그래요. 좋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로 긴급 생계위기에 있는 분들한테 300만 원을 5년 만기로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은 어떻게 했죠? 16%로 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고리대로. 그것도 50만 원. 근데 그걸로도 몇십만 명이 줄을 섰어요. 너무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경기도지사실에서 성공했거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지금 너무 피폐해졌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살률 올라가고 출산율 꼴찌되고 범죄율 막 올라가요. 10만 원 이하 소액절도 범죄가 작년에 11만 건이 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4만 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정말 생계형이죠. 그렇죠. 윤석열 정권 때문에 생계형분이 들어간 건데 이런 만약에 긴급대출, 초저금리 대출, 그다음에 저희 민생경제공사 해왔던 홍길동 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긴급 생계자금을 무상으로 이런 게 잘 되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범죄자가 되며 또 자살로 내몰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보완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정책 제안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10-2279-4251 010-2279-4251 안진걸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우리 비희연님께서 안진걸님 대단해요라고 하셨고요. 발로님께서도 안진걸 소장님 진짜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왕성합니다. 민지맘님께서는 안진걸 소장은 민생경제 요정, 민생수계라고 제가 불러도 될까요? 민생수계. 방국가 수계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처벌돼야 되지만 그렇죠. 민생수계, 민생 우두머리께서는 민생수계 경제요정 이재명 후보님 당선되시고 저희들도 그 길을 힘차게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자, 아이쿠님께서는 귀여운 아저씨 안진걸 소장님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도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셨죠. 그 옆에 지금 사진 하나 나오나요? 사진 하나 올려. 아이고. 저 임세훈 소장님 아닙니까? 그러네. 아니 벌써 앳됐네요 그때는. 몇 년 전이죠? 2023년도에. 2년 전에. 2년 전에. 강득구 의원님하고 제가 처음으로 폭로할 때 2년 사이에 윤석열 때문에 우리 임세훈 소장님이 폭삭 사갔수다 진짜. 저는 이지은
우리 위원장님 폭삭 소가수다. 소가수다. 민생 소장하고 앉은 거는 폭삭 사가수다. 아, 어쩜 좋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면 민생경제연구소의 쌍둥이 소장님 두 분이 네네네. 계시는데 한 분이 안진걸 소장님, 네. 또 한 분이 저 옆에서 판넬 들고 계시는 그렇죠. 임세은 소장님. 네. 오늘 같이 모시려고 했지만 축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예, 못 모셨습니다. 임세훈 소장님이 지금 동네 주민들하고 축구하면서 네, 그렇죠. 역시 또 이재명 후보를 적극 알리고 있는데 일본 꼭 한번 오시고 싶대요. 델리민주는 오셔야겠습니다. 한번 꼭 모셔주시고. 네네. 저때 강두구님하고 제가 처음에 폭로했을 때 네네. 처음에는 기자들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죠. 근데 설마. 어느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님 당시 또 대표님 힘을 실어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네네. 그게 전국적 이슈가 된 거예요. 네. 강두구 의원님,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소영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맞아요. 허영, 정말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좋고 화력이 엄청 예, 셌어요. 화력이 좋은지가 이 이슈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요. 이게 그러면서 총선 승리에도 상당한 기여를 기여를 하셨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꼴은 정말 황당한 정권이라는 거 네네. 알려지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진짜 집중적으로 잘 대응한다. 이재명 대표를 맞아요. 중심으로. 일 그러면 진짜 잘한다 했죠. 총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심판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반드시 원안대로 가야 되고 네. 그걸 비틀었던 세력도 55% 네. 비틀고 2천억을 더 쓰려고 했는데 이 세력들 전부 책임을 엄발해야 지어야지. 됩니다. 예. 네, 정보력이 굉장히 대단하신데요. 요즘 또 관심 가지고 주시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까 보니까 직위원 딱 나오는데. 아유, 저희는 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영화 초원에 이재명 대표님도 페이스북에 응원했던 영화 초원에 이렇게 경찰서장 배역으로도 나왔고. 그래서 맞아, 봤어요. 저를 이제 여러분 안진걸 소장이 아니라 안진걸 배우로 배우. 불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예. 연기를 또 생활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생활 연기로 이렇게. 근데 경찰서장인데 경비 아저씨처럼 나왔다고. 저예산 독립영화다 보니까 경찰서장 복장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신경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촌. 네. 요즘에 이렇게 직위원 판사님께 못 맡긴다 그렇죠. 재판. 룸사롱 얘기 나오더라고요. 재판 특혜부터 뇌물 접대 그쵸, 뭐 그거까지 그쵸. 요런도 갔다 내란 속에 왔고요. 탈옥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부터 진짜 디지털 경제 강구 이런 네. 캠페인도 갔다 왔고 내란 속에서 다시 구속해서 시민들의 집회. 오늘 4시에도 교도 앞에 시민들이 집회가 있어요. 다시 구속해야죠, 예, 진짜. 선대 일은 아니지만 저도 갑니다. 네. 시민 한 사람으로서 가서 응원도 하고 연대도 하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을 적극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내란숙에 다시 구속해야 된다 저기에 국힘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요즘 열받아가지고 다시 구속해라. 부정선거론 퍼뜨려 돌아다니니까 네네.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론자잖아요. 그렇죠. 같이 도마에 올라가지고 그렇지.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구속 다시 되라. 심지어는 이건 제대로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님이 재구속해야 된다라고. 재구속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있고요. 네네. 내란 속의 탈옥 재판대 직위원 재판부는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네. 정말 시민들의 캠페인.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요즘 제일 좋은 게 이 두 개입니다. 국민이 먼저인 잘 사는 이점. 네. 정말 이재명 후보님의 그 철학과 신념 그리고 그 정치가로 생정가로서의 삶의 여정이 다 드러난 게 고스란히 저는 드러나네, 먹산이즘, 잘산이즘. 네. 그 다음에 정말 고성했던 촛불시명명에서 빛혁명 만세. 이 후보님을 가장 잘 드러낸 민주주의는 발전시키고 민생경제는 살려내고 네. 이 두 가지. 맞습니다. 퀸티님께서 아까 그거 보시고 진짜 경비 아저씨 같다라고 하셨고요. 진짜가 나타났다 님께서 짝짝짝 해주셨고 민생진걸. 네, 민생진걸. 영화배우로 데뷔했다. 다원님께서도 배우 안진걸 해주셨고 산타님께서 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지은 위원장님 아침 일찍 경의선수길에서 인사하시는 거 봤다고요. 안진걸 소장님 열정의 감동과 존경을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시부터 그 경의선수길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네. 아마 보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마포 일대는 뭐 정청래 의원님과 이진 위원장님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함성과 헌신이 그냥 네. 화제죠. 우리 애청자 댓글 중에 네. 대선 날 택배 기사님들 모시기 위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네. 이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네. 택배 노조 그다음에 제 민생경제로 다 나서서요. 그날 제발 한 반나절이라도 쉬게 달라 쉬기로 해서 했어요. 네.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만 쉬면 안 되죠. 네, 네, 그쵸. 우리 노동조합들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네. 노조가 투쟁해서 임금 인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비노조는 다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휴무 같은 것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조가 잘 돼야지 직장인 잘 되고 서민 중산 잘 되느냐 나오는 건데요. 네, 네. 쉬기로 했습니다. 네. 쿠팡이 버틴 거예요. 네. 나머지 우체국 택배, CJ
롯데, 로젠 다 하기로 했는데 네. 쿠팡을 강하게 우리 민주당 을지로랑 또 선대위에서까지 나서서 아니 그러니까. 투표도 못하면 말이 되냐.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는 거 이거 그렇죠. 헌법상 권리인 거죠. 그래서 휴식의 권리를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죠. 투표할 시간을 줘라. 그래서 아무튼 한나절 정도 하루 쉬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한나절 정도는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택배기사님들께서 이 방송 보다가 우리는 아직 지침이 없다. 이상하다. 그럼 됩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010-2279-4251 아니 네. 010-2279-4251 안진걸 민생진걸 안진걸 민생진걸, 상담진걸 안진걸 안진걸.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 안진걸 안진걸. 010-2279-4251 네. 머리를 흔드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머리 아프게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대표님은 머리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함량미달의 톤으로 괴롭히더라 다른 후보들이. 아이고 너무 힘드셨어.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목금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29, 30. 29, 30에 사전 투표가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거든요. 이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지만 우리 사장님들께서 좀 조기 퇴근 시켜주시면 6시에 퇴근하고 가면 투표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특별히 사장님께서 조금만 일찍 퇴근을 시켜주시면 너무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업장에서 네. 모든 회사 모든 사업장 또 자영업자 선생님들이 이제 직원이 있는 네. 자영업장인 경우에 이렇게 이러면 인근에 사전 투표는 너무 좋은 게 본 투표는 자기 지정 투표만 해야 가야 되지만 아무데나 되잖아요. 그럼요. 가까운데 그냥 주민센터 가면 제가 돼요. 대충 이렇게 검색해 보면 거의 10분, 20분 거리면 대부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가까워요. 30분만 먼저 퇴근시켜 주시거나 네. 아니면 진짜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운동 삼아 갔다 네. 와서 나머지 일 처리하고 가. 그치. 이렇게만 그래도 해줘도 되고. 됩니다. 네. 너무 투표하고 싶은데 6시에 딱 끝나 6시 반에 딱 끝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운동 삼아 잠깐 갔다 와. 아니면 그치. 점심시간 때 예. 밥 먹으러 간 김에 투표고 30분만. 와. 네. 20분 더 줄게. 30분 그렇지, 더 그렇지. 줄게. 그렇게만 이렇게 해주셔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릴 예.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궁금한 거 먼저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하고는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제가 1995년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나름 저도 그 한때 인권 변호사가 꿈이어가지고 네네. 이제 그때 유시민 작가님하고 김용옥 선생님하고 네. 이재명 후보님하고 3자 대담이 화제가 너무 됐잖아요. 재밌게 봤었어요. 알릴레오, 네네. 노무현재단 그다음에 MBC까지도 그걸 생방송에서 네. 뭐 수백만 명이 봤는데 네. 거기 보면 의혈중앙이라고 나옵니다. 의회 듣고 의혈. 참여 살자는 교훈. 그래서 중앙대. 유시민 작가님이 네. 이재명 후보님한테 몇 번이나 그래요. 열혈중앙? 의혈중앙? 의혈중앙? 뭐죠 그 교훈? 그러니까 후보님이 웃으면서 의회 죽고 참여 살자 의혈중앙입니다. 의회 죽고 예, 그게 이제 네. 일본 의회 민족 죽고, 고대처럼 네, 뭐라고요? 의회 죽고 참여 살자. 참외 살자. 그게 중앙대 교훈인 거예요. 중앙대 그래서 교훈. 줄여서 의혈이고 의혈, 살구 중앙. 때도 7분의 열사가 헌신하셨고 희생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기리는 탑이 중앙도선 앞에 의혈탑이 있어요. 의혈탑. 그러니까 모든 중앙대생들은 신입생 시절부터 의혈이란 말을 의혈. 달달 외우고 그렇구나. 막 교가 부를 때도 의혈중앙 뭐 의혈중앙. 애국교가 네네. 의혈인 모여라. 어. 그리고 지금도 운동권들이 많이 없어진 지금도 흔히 말하는 비운동권이나 관심, 정치적 참여나 사회운동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지만 후배들이 그래도 중앙대 후배들은 전부 다 의혈중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의회 죽고 참여 살려는 너무 오래된 네네. 교훈이고 교풍인데 그때 이제 저도 의혈중앙 자주법대 네네. V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간 9.1학번.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고시공부할까 막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선배님이 있대요. 네. 8학번. 네. 금방 고시를 합격했대요. 네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 그분의 뒤에서 고시공부를 할까 했는데 제가 이제 고시는 못 봤지만 95년도에 MT를 간 거예요. 목고지. 목고지. 그런데 선배님들 온다는 거예요. 응원하러 한 10분이. 네. 그때 딱 이름만 들었던 이재명 후보님이 당시에는 이재명 선배님이셨네. 성남에서 선배님. 네. 이재명 변호사로 벌써 이름이 나 있어요. 인권 변호사, 노동 상담 변호사 그렇죠. 이름이 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법학도 후배들의 와 나도 롤모델. 고시공부하면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MT장에 오셨어. 장소도 안 먹어요. 네. 경기도 대성리. 대성리. 아시죠? 알죠. 여러분 대성리 알죠? 우리도 많이 갔어요. 청평, 가평, 강천, 대성리, 일영유원지 막 이런 10분 오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신 것도 고마운데 이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배들 응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특히 과학생장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박홍식이라는 93 후배였는데 학생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안아주시고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최고학번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때 제가 최고학번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95년이니까 91학번이니까 아직 졸업을 안 하고 졸업반인데 갔어. 자네가 안진걸이구만 하면서 안아주시고 술도 따라주시고 알고 계셨네요. 들은 거예요. 하여튼 자네가 명물이라며 막 하면서 아닙니다 선배님 변호사님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부끄러워하셔. 술 한잔 따라서 원샷도 하고 같이 술도 제가 따라드리고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사실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니 그냥 차라리 동네 술 한잔 먹고 그냥 집에 와서 쉬시면 되고 친구들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쉬시면 되는데 그때 후배들 그 먼 데까지 대성리까지 밤 9시쯤에 도착하셨어요. 그니까 그래서 11시 12시까지 계시다가 차 2대로 오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 2명 술 안 먹고 나머지는 드시고 가시는데 그때 한 MT 한 150명 있었는데 난리 났어요. 그랬겠다. 선배님들 10분 오셨죠. 인권 변호사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님 오셨죠. 그래서 엄청 금일봉도 주시고 가시잖아요. 당연하죠. 선배님들 오셨던 봉투 주고 가셔서 그걸로 그 다음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성남 아니라니까 제가 참여연대 들어갔는데 99년도에 98년 12월에 2000년도에 전국적 낙선운동 있었잖아요. 맞아요. 주로 국민의힘 계열의 그 부패하고 썩은 정치인들 싸우기 위해서 성남에서 또 그걸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남에 가갖고 제가 강의도 하고 제 과후배입니다. 똘똘한 그때 이미 똘똘한 친구입니다 하면서 연결이 됐었네요. 성남 시민의 모임 대표님. 네, 대표님이셨고 그다음에 성남 시민의 나중에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참여연대 공동체 성남 참여연대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 성남 시민의 모임 대표, 김현지 보좌관님이 성남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그렇구나. 그분들과 같이 낙선운동도 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민주당에 기자회견으로 왔어요. 뭘 하러 왔다고요? 이명박 정권 규탄하는 기자회견 하러 왔어요. 뭐 4대강 문제 있다. 미디어. 근데 그때 기자회견장에서 딱 저희를 막 반겨주신 분이 원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부대변인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재명 부대변인. 그렇구나. 선배님 또 만났어요. 아니 이제 그전에도 이제 만났는데 이제 민주당 가셨다니 들었는데 이제 저 부대변인 됐어요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쑥스러워하신 게 기억이 아주 선호. 그러더니 2008년도 맨날 집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 광우병, 미국산 그때. 쇠고기 문제나 이명박. 그래서 거의 집회장에서 뭐 2, 3일 한 번씩 뵀었고요. 와, 그때도 정의롭고 그리고 일 잘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 그런 악마 이미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경선할 때 당내 못된 사람들까지 거기에 합세한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가슴 아픈데 자 여러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앙대 법대 선후배들이나 중앙대 동문들 그다음에 성남 쪽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변호사 할 때나 심리단체 활동할 때 만났던 사람들 100이면 100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재밌는 분이셔. 재밌는 분이다. 개그도 잘하시고 굉장히 인간적이셔. 처음에 친해질 때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있는데 한번 친해지면 엄청 재밌어. 유머도 넘치고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100% 다 똑같은 평가. 그 어디에 악마가 있고 그 어디에 못된 이미지가 있습니까? 지들이 죽이려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악마화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후보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웠어요. 그러면 맞서 싸우니까 거칠다. 과격하다. 또 이렇게 이미지 더 씌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는 30년 됐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그냥 웃기고 재밌는 이미지. 2014년 때도 메르스 때인가? 그때 성남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근으로 후배들이 응원 갔거든요. 근데 잠깐 또 오신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501잔씩 사주고 하셨어요. 아니 되게 후배들이 찾아왔다고 거기까지. 30년 전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셨어요. 그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민운동 하시고 계속 같은 곳에 계시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정치적 동지는 아니었죠. 저는 이제 학교 후배고 그냥 계속 시민사운동만 했는데 시민사운동 때까지는 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시민사운동 동지였으나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 갈 때부터는 이제 정치적으로 가신 거고 저는 계속 NGO 비정부 남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해를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그 유머와 개그와 소탈함 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서민 중산층 살리는 정책이나 비법이 뭘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그거 안진걸 소장, 안진걸 씨가 어떻게 줄이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하는 캠페인 있잖아요. 네. 그거 저한테 맨날 안진걸 그거 잘하더라?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도 막 심지어 올려주세요. 경기도지사 이 에피소드는 진짜 해야 돼. 경기도지사 시절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갑자기 전화 왔어요. 지사님 웬일이세요? 저는 너무 바쁘셨고 전화도 못 드리는데 요즘에 그 안진걸 소장 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임세은 뭐 등등등해서 뭐 박스에 무거운 박스에 손잡이를 뚫는 캠페인 하던데. 와 그거 다 보고 계셨네.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거 와, 나도 너무,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너무 좋은 박스에 아이디어. 손잡이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훨씬 가벼워져. 45%가 가볍게 느껴져요. 맞아. 마트 노동자들, 여성 노동 그게 하루에 400개를 날라요. 네. 택배 기사님들도 물론 박스가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300개를 날라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우리도 뭐 사무실 이사할 때나 뭐 옮길 때 나르잖아요. 나를 때 그건 맞아. 그게 미끄럽고 무끄럽고 그렇지, 막 그렇지. 떨어져서 다치고. 발톱 깨지기도 하고 손가락 막 아프고 그러잖아. 손가락들 캠페인하는데 도지사실에 저를 불러가지고 민생경제연구소 일꾼들은 도시락을 시켜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락 먹으면서 간담회하고 생활 속의 노동 존중, 생활 속의 시민 편의 증진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면서 그날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에 남아 있어요. 페이스북에 바로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을 초대해서 박스에 손잡이를 설치하자는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샷. 정말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 서울로 돌아오면서 바로 이런 정치가 행정가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여러분 빈말이나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과 후배보다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서민중산 살리기 선대위 결합했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만큼은 제가 목이 칼이 돌아도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가 행정가 중에 그렇게 꼼꼼하고 치열하게 국민들이 피부하다는 문제, 생활 속의 어떤 고충, 민원,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가 그동안 접한 사람이 박원순 전 시장님하고 이재명 후보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두 분은 진짜 완전히 달라요. 그게 다른 정치가 행정 완전히 달라요.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거 막 수시로 전화해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이 에피소드를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번만 더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사람들이 뭘 진심으로 원하는지 이걸 가장 잘 고민하고 거기 하시는 분이 아마 이재명 후보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진걸이 생각하는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예, 뭐 여러분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다음에 비상계엄 12월 3일 네. 저는 지금도 불면증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불면증하고 울렁증이 다 가시진 않더라고요. 전 국민들의 트라우마, 불안함, 고통 지금도 여전한데요. 이걸 가장 말끔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온몸으로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정치검찰의 폐악질을 다 견뎌냈고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서민과 중산층 등 우리 국민들의 민생만 생각해온 사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민생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이익에 놓여 있고 또 대한민국 미래로 세계로 국민 토론 나가려면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인권도 존중해야 되고 동물권이나 생명권도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서민 중산층 경제, 국가 경제, 국민 경제 여기를 다 골고루 잘 알아야 돼요. 네. 그걸 제일 많은 경험과 성과를 보여준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고요. 또 그 진정성이 저희들이 수십 년을 옆에서 봤을 때 깊어지면 깊어졌지 옅어지지 않았어요. 네.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옅어지는 사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소홀해지고. 네. 이재명 후보님은 더 치열해져요. 더 깊어져요. 저는 무조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한 표라도 두 표라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강추.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너무 보시는 다 분들 표현이 안 돼서 괴로워요. 한국어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엘레강스님께서 기호 1번 이재명 해주셨고요. 최정진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화이팅. 용태리님께서 1972년생 안진걸 중대법대 최고입니다. 엄지 척척 해주셨습니다. 1978년생 이지은 최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민주경찰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찰대를 민주화시키고 또 네. 경찰하면서 1인시 하시고 저는 이지은 총경님을
저는 지금도 사석에 총경님 부르는 하도 오래전부터 알아가지고 팬이어가지고 네. 총경님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 진행하시고 보니까 이제 총경이 아니라 이지은 방송인. 아유, 우리 또 안진걸 배우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최정진님께서 박갈이 엄청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우리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 그날까지 정말 박갈이 열심히 하고 또 이재명 후보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후보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열심히 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요. 우리 어저께 방송 토론 보면서 역시 우리 후보님 잘하신다. 플러스 쟤도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해? 아유.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닮아가지고요. 맞아요.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묻히고 자기가 한 하는데 짓도 다 부인하고 맞아요. 거짓말 함부로 하고 뻔뻔하고 정말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토론 끝나고 바로 델리민주에서 최고 속도 예. 팩트체크 아, 그거 진짜 방송했거든요. 잘했더라고요. 예.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정말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요거는 거짓입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아주 속이 시원하실 맞습니다. 겁니다. 한번 봐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말만 해드리고 김문수 후보님은요. 네. 윤석열, 김건희예요. 네. 이준석 후보님은요. 네.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저는 네. 진짜 똑같아요. 이준석과 한동훈 둘이 딱 앉혀놓고 네. 토론 좀 시켜봤으면 둘이 좋겠어. 한번 붙으면 서로 잘난 척하고 가관일 것 같아요. 깐죽거리면서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님은요. 김대중과 노무현이에요. 너무 좋아. 저는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여기실 거고요. 근데 진짜 남은 10일 동안 또 저희가 오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니까 맞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치열하게 한 표라도 마지막까지 더 간절하게 3절 절박하게 절실하게 절절하게 절절하게 네, 알겠습니다. 3절 캠페인 3절 국민에게 캠페인. 절도 열심히 드리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0도로 하면서 네, 오늘 3시 영등포에서도 네. 이현종 변호님, 이경 변호님, 김민석 최고위원님, 허은하 전 기억시는 대표님까지 정말 어벤져스 군단 네, 영등포 네. 저희들도 갑니다. 안진걸 TV랑 안진걸도 갑니다. 오늘 3시. 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목토는 저 이지은과 함께, 월수금은 모경정 의원님과 함께 저희 델리민주 이제 진짜 디데이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김용남 의원님 나오실 거예요. 너무 요즘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왜 윤석열이 저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또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귀여운 아저씨 김용남 의원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소장은 저도 한 분 더 불러주셔야죠. 지금 에피소드 3분의 1밖에 받지 진짜요? 못했어요. 또 이러면 또 불러드려야 예, 언론사 되는데. 기자님들이 쓰실 정도 에피소드잖아요. 제가 지금 진짜. 말씀드린 그렇죠. 거. 인간적인 면모. 인간적인 면모. 그다음에 대성리까지 오셨다. 그가 얼마나 생활 공약, 민생 공약, 서민 공약에 진심인가. 그렇지.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잖아요. 직접 일을 같이 했으니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저 또 이제 유세하러 마포 가보러 가야 됩니다. 저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